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다들 그렇습니다. 원하면 우주가 들어준다고. 근데 잠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들 이 말을 하는데 정작 왜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우주가 들어준다? 우주가 무슨 24시간 콜센터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눈 감고 간절히 빌어도 받잖아요. 되셨습니까? 안 됐죠.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20년을 연구했더니 간절히 긍정적으로 상상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실패했습니다. 살 빼는 상상을 한 사람이 살이 덜 빠지고 취업한 모습을 상상한 사람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못 구했고요. 거봐, 끌어당김이고 뭐고 역시 다 헛소리였네 싶으시죠? 근데 아닙니다. 바로 그 소원 비는 법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람도 수두룩하거든요. 최근 독일에선 이걸 담은 책 한 권이 슈피겔 베스트셀러까지 갔습니다. 인터넷에 이름도 안 나오는 비밀 호텔에서 소원 이루는 법을 배운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럼 대체 뭐가 맞느냐? 답을 지금 박아두고 갈게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사실 우리 뇌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원이란 그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주문하는 일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뤄진 결말을 미리 상상하면서 스스로 스포일러를 봐버리거든요. 결말 알아버린 드라마 끝까지 안 보게 되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은 결말이 아니라 다음 화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호텔 이야기로 작정하고 파보겠습니다. 끝까지 오시면 오늘 밤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10초만요. 혹시 3년 뒤에 나와 직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만든 앱 셀프 리치 다이어리가 그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니다. AI가 매일 당신을 알아가다가 어느 날 3년 뒤 미래의 당신이 되어서 말을 걸어올 겁니다. 지금의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미래의 내가 해주는 거죠. 무료입니다. 오늘 이야기랑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일이거든요. 더보기란에 링크 두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그 호텔로 가봅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세금 고지서는 날아오고 새 상사는 짜증나고 믿었던 친구는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결심합니다. 딱 일주일만 이 인생에서 도망치자. 그래서 집에서 400km 떨어진 호숫가, 인터넷 평점만 보고 작은 호텔 하나를 예약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입구에 돌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를 하늘로 치켜든.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 부처상, 은은한 샌드루드 향, 그리고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여인, 호텔 주인 시타입니다. 이 사람 첫 마디부터 좀 묘합니다. 방긋 웃더니 그래요. 운이 좋네요. 마침 오늘 4호실이 비었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우연 같은 건 없지만요. 네, 신비주의 냄새 살짝 나죠. 근데 말이죠. 이 일주일이 끝날 때쯤 저는 좀 소름 돋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소원이라며 빌었던 그 방식이 사실 절반은 정반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과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일단 속는 셈 치고 이 호텔에 같이 묵어봅시다. 그날 저녁 시타가 옆에 앉아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뭔가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주인공이 줄줄 읊어요. 더 큰 집, 돈, 여행, 좋은 사람. 다들 비슷하죠. 그랬더니 시타가 그래요. 소원이 참 많네요. 근데 그렇게 많으면 하나도 못 이뤄요. 그리고 묘한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소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결핍감이
사실 소원과 당신 사이를 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근데 이것도 과학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뇌의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당장 급한 것만 보이고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뚝 떨어지죠. 하버드 프린스턴 학자들이 인도 사탕수수 농부 수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수확 직전엔 쪼들리고 직후엔 목돈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인데 쪼들리던 수확 전엔 머리가 IQ 13점 떨어진 것처럼 굴었습니다. 거의 밤새운 사람 수준이죠.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걱정 하나가 뇌의 처리 용량을 통째로 잡아먹은 거죠. 드라마로 치면 매 회를 난 망했어 로 끝내는 거죠. 그렇게 찍힌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자,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원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해라. 자기계발서 100권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왜 다들 알면서도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맨 앞에 말한 그 드라마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타가 첫 번째를 꺼냅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기차 비유를 들어요. 미넨에서 베를린 가는 기차를 탔는데 가다가 뉘른베르크가 궁금해서 내리고 또 쾰른이 좋아 보여서 틀고 그러면 베를린엔 영영 못 가죠. 소원도 똑같대요. 목표를 명확히 하라. 뻔하죠? 안 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왜 명확함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아까 제가 우리 뇌가 드라마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눈 안쪽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구멍, 맹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시야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살면서 그걸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뇌가 주변을 보고 여긴 이럴 거야 예측해서 그 구멍을 알아서 메워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우리 뇌가 찍어서 틀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 더요. 혹시 고무손 착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짜 고무손을 자신의 손처럼 책상에 놓고 진짜 손은 가린 다음에 둘을 동시에 붓으로 쓱쓱 문지르면 몇 초 만에 뇌가 그 고무손을 내 손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고무손을 망치로 내려치려 하면 진짜로 시겁하면서 손을 뺍니다. 우리 뇌는 이 정도로 없는 것도 진짜라고 우기면서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자 아닐세스는 이걸 통제된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드레스 사진 알고 계시나요? 누구 눈엔 파랑 검정, 누구 눈엔 흰색 금색으로 보이던 그거 말입니다. 똑같은 사진 한 장입니다. 당신 뇌가 빛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같은 걸 다른 색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내놓은 최선의 추측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란 그 감독한테 무슨 장면을 찍을지 정확히 주문하는 일입니다. 서울대 황논문 교수가 몰입이라고 부른 게 정확히 이겁니다. 풀고 싶은 문제 하나를 명확하게 붙들고 거기 깊이 빠지면 뇌가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문제를 붙들고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며칠씩 한 문제만 안고 자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답이 툭 떠오른다는 거죠. 밤새 뇌가 혼자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황 교수가 즐겨 드는 예가 뉴턴입니다. 어떻게 만류 인력을 발견했냐고 물었더니 뉴턴이 그랬대요. 그냥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떨어지는 사과를 한 번 봐서가 아니라 한 문제를 몇 달, 몇 년을 머릿속에서 놓지 않았던 거죠. 근데 목표가 돈 많이처럼 흐릿하면 몰입할 대상이 없으니 감독은 카메라를 아예 안 듭니다. 소원은 우주에 거는 주문이 아니라 내 뇌라는 감독한테 거는 주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타가 가장 강력한 비법이라며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맨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을 조용히 망치던 그 함정이고요. 시타가 아침상을 직접 차려주면서 비장하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비법이에요. 소원이 이미 이뤄진 모습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냄새까지요. 운동선수도 경기 전에 다 그려본다는데
게다가 세상 자기계발이 다 그러잖아요. 확언을 수백 번 외워라.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라. 근데 여기서 맨 앞에 그 독일 심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가브리엘레 웨팅겐,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증명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이뤄진 결과를 생생히 상상한 사람일수록 더 실패했다. 하나하나 보면 좀 무섭습니다. 고관절 수술 환자들, 회복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린 사람일수록 2주 뒤 물리치료사가 매긴 실제 회복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 날씬해진 모습을 생생히 그린 사람일수록 1년 뒤 살이 더 안 빠졌고요. 취업 준비생들, 합격한 모습을 자주 상상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도 더 적고 연봉도 더 낮았습니다. 웨팅겐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한테 좋은 미래를 상상시키게 하고 바로 그 순간 혈압을 쟀어요. 긍정적으로 상상할수록 혈압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싸우러 나가야 할 몸이 소파에 축 늘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 스포일러거든요. 우리 뇌가 결말을 너무 생생하게 봐버리면 보상 시스템이 이미 다 봤네 하고 미리 만족해버립니다. 우리말로 딱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배부른 뇌는 진짜 그 장면을 향해 안 움직입니다. 상상의 연료가 아니라 수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 확언을 수백 번 외우는 그 방법요. 캐나다 워털루대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를 계속 반복하게 했더니 정작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확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뤄진 결말만 되뇌는 방식은 누구에겐 통하고 누구에겐 독이 됩니다. 그럼 이 책 마지막 법칙이 틀린 거냐? 시타가 사기친 거냐? 아닙니다. 웨팅겐이 답까지 줬거든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뤄진 결말을 그리지 말고 다음 화를 그리세요. 거기까지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까지. 웨팅겐은 이걸 4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소원, 결과, 그리고 장애물, 계획. 장애물을 직시하는 순간 뇌가 이거 아직 안 끝났네 하고 다시 카메라를 듭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이거예요. 결말을 스포하지 마라. 다음 화를 그려라. 결말을 보면 뇌가 멈추고 다음 화를 그리면 뇌가 움직입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시타와 작별하는데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창으로 날아들어와 공책 위에 살포시 앉습니다. 시타가 그러죠. 신호를 따르세요. 우주는 나비로도 말을 걸어요. 심리학자 융은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을 동시성이라 불렀죠. 그냥 우연을 신호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동시성 무시 못합니다. 융은 이걸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랑 같이 연구했습니다. 책까지 같이 썼죠. 참고로 이 파울리 진짜 괴짜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가 실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하던 장비가 고장난다는 파울리 효과라는 농담까지 돌았던 사람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반쯤 진지하게 그를 장비 근처에 안 들였을 정도고요. 그런 사람이 평생 이 우연의 정체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평생을 파고들어 내린 결론이 뭐였냐? 보통 우리는 두 사건이 연결되려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번개가 쳐서 천둥이 운다 이렇게요. 근데 융과 파울리는 인과가 아니라 의미로 연결된 우연이 실제로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바로 동시성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과 바깥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서로 원인은 아닌데 의미로 딱 맞물리는 순간 파울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음과 물질이 따로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의 실제가 양자의 입자와 파동처럼 두 얼굴로 보이는 거라고요.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도 같은 결을 말했죠. 다 따로따로 떨어져 보이는 이 세상 밑에 모든 게 하나로 접혀있는 숨은 질서가 있고 의미 있는 우연이란 그 깊은 질서에서 두 사건이 같이 떠오른 거라고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걸 증명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조차 끝까지 질문으로 남겨뒀고
다만 우리가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버전은 이겁니다. 그 나비를 보낸 게 우주든 우리 뇌든 우리는 다음 화를 찍기 시작하는 순간 뇌가 그 장면에 필요한 단서를 사방에서 골라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촬영장에 직접 서 있는 감독한테만 저 컷 좋겠다가 보이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결말만 빌던 사람한텐 안 보이던 게요. 동시성이 우주의 비밀이든 뇌의 작동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음 화를 찍는 사람한테만 신호가 온다는 거.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뇌가 찍는 드라마였습니다. 무슨 장면을 찍을지 명확히 주문하고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걷어내고 결말을 스포하는 대신 다음 화를 그리고 촬영장에서 떠오르는 신호를 잡는 것. 전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따뜻한 호텔 안에서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면 안전하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작은 호텔. 이번 주 6월 26일에 나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일주일 휴가 다녀오듯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이뤄진 결말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스포일러입니다. 대신 다음 화 한 장면을 그리세요.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